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또 핫한 주제인 농지법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농지법을 좀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의외로 농지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농지의 문제는 지방에 계시거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지법이 지금 2011년도에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국민들의 공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자 정부의 합동특별수사본부까지 출범을 합니다. LH 직원들의 대표 수법이죠. 처음에는 그 땅에 벼를 심는다고 했다가 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돼서 농지법 개정하자라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만 지금 2년이 좀 지났거든요. 문제가 많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느냐, 풀어줘야 되느냐. 이 양쪽의 이슈가 계속 있는 거예요. 서로 주장도 하고 농지법 현실하고 안 맞는다, 농지법 개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지법이 현실에 안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농지법을 너무나 많이 불법 임대차하고 그다음에 또 막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짓기도 하고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 또 하나, 아직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이거 말이야, 당연히 더 규제해야지. 지금 부재지주, 그러니까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토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지주들, 토지주가 거의 50%가 넘어서 이제 60%까지 가겠는데 이거 더 강화해야 돼 라는 쪽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금 그 설명해 드릴 기사인데, 야, 농지를 말이야,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니까 농지 매매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균형 감각을 한번 가져보셔라 라는 취지예요. 농지법 후폭풍, 농지 살 사람이 없어요. 이 기사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농지법 개정한 지 2년 됐는데요, 도의회에서 재개정 촉구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농지 살 사람이 없다. 뭐냐 하면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필지를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농사를 정말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만 농지를 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법이 이렇게 개정이 강화된 게 LH 투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요. 전국의 논밭 거래 감소 비율을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는 이 건수가 지금 보면 58만 8,200건 정도가 거래가 되다가 2021년도에는 66만 2,400건, 그 다음에 2022년에는 50만 건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20년도 대비해서는 15%가 거래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20%가 감소됐다. 그러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증명 발급받는 비율 또한 3분의 1로 하락했다. 농지 살 사람이 없으니까 농지법을 완화해달라고 재개정문을 대정부에 건의했다. 어디서? 지방에 있는 경남도의회, 그 다음에 경남시군구에서 연대해서 농지법을 농촌 현실에 맞게 재개정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지법을 강화하는 바람에 농지 안 팔린다. 내가 팔고 싶어. 나도 이거 땅값도 별로 안 비싼데 농지는. 근데 그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 당연히 대지보다, 아파트 짓고 집 지을 수 있는 대지보다 싸겠죠. 근데 이것도 안 팔리니 나는 땅만 갖고 있는 거지냐? 이런 얘기예요. 이 법을 개정하고 있는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만 주말 농장이나 그 다음에 체험 농장을 위해서 임대차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고, 이게 국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농어촌 공사나 주말 체험 농장에 대한 요건 규정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농지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 농장이에요. 주말 농장. 기본적으로 주말 농장을 위해서는 1000제곱미터까지는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까지는 살 수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도 주말 농장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원래는 임대차 하면 안 돼요. 근데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한 임대차는 더 훨씬 손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취득해. 그 다음에 바로 주말 농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지를 농민만 소유해야 된다는 그 경자 유전의 원칙이 아직도 이게 형해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지법 23조 하나 볼게요. 농지법 23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예요. 근데 밑에 이런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 농지법 6조 1항에 따라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주말 체험 영농 농장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주말 농장을 업으로 하는 자한테 임대하거나 사용 대체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내가 농업인입니다 라고 해서 농지를 사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짓고 바로 그냥 그 주말 농장을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영농 직접 주말 농장 하려는 사람한테 임대차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제한이 없었어. 산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래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말 농장, 체험 농장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겠어요? 주말 농장 한다고 땅을 갖고 있다가 여기 개발되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말 농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 산골에 있는 데에서 하겠어요? 저기 아무도 안 다니는 데가 주말 농장 하겠어요? 주말 농장 하는 데는 대부분 서울하고 근교거나 대도시 근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개발 가능성이, 개발 압박이 강한 데죠. 그러니까 주말 농장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거야. 1000제곱미터면 330평이에요. 330평에다가 그럴싸한 나중에 집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에 안 되겠다. 농지법 더 강화하자. 라고 해서 3년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주말 농장이라든지 체험 농장, 체험 영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대차 해줄 수 있도록 바꾸자.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어느 한편에서는 농지법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또 완화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편리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3년 이상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거는 그나마 문제가 덜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주말 농장이라든지 체험 농장 여기가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한다는 건데 틈만 나면 흔드는 농지법.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괜찮은 내용이길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농지법을 쳐보면 개정 농지법을 성토하는 글과 영상이 쏟아진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한 농지법을 두고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 그 다음에 시골 땅을 손쉽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서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행 농지법이 되레 농민과 농촌을 해친다라고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이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H 이런 농지를 이용한 투기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거꾸로 농지법이 오히려 또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농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농지법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농을 하려고 하는 농민이 실제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농지법이 개정돼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다. 근데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얘기는 거꾸로 이 개정농지법을 다시 흔들어서 농지를 실제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에 접근하고 취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는 거꾸로 다시 또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농지 투기 세력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애초 농지 전용이 쉽지 않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들도 존재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지 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농지 전용을 했는데도 이게 금액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누구도 이거 땅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를 조성할 때 농지를 대규모로 전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농지가 올라가니까 문제 아니겠냐. 올해만 해도 정부는 14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가겠어요? 그린벨트나 농지 등 입지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농지법을 정부가 한쪽으로는 강화해 놓고 자꾸 이렇게 산단 만든다고 하고 뭐 개발한다고 하면서 농지를 갖다가 막 그냥 사들이면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투기 수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쏠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게 되게 할지 모르는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일관되게 제가 볼 때는 농지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요, 이런 피해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는 한쪽으로는 취득하지 못하게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규제를 막 해요. 그건 원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원칙적인 이념, 농지는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취득해야 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투기꾼들이 몰리게끔 자꾸 산단을 그린벨트, 그러니까 산단이라는 게 산업단지나 이런 공장들을 농지나 그린벨트에다 자꾸 시행하면서 완화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이제 밝은 사람들은 미리 그린벨트 사는 거야. 미리 농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 벌 수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1945년도 해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돈 번 사람들이 다 농지나 이 땅 투기 때문에 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사실은 뭐 옛날에는 변호사들도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근로소득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금이 다 공개돼요.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았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땅 장사에서 돈 번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요, 오히려 과거를 끊어야 되는데 또다시 흔들어서 그러면 나도 이거 변호사 하지 말고 저기 농지 사러 다녀야 돼요. 이러면요, 그 뭐하러 힘들게 맨날 유튜브 찍고, 오늘도 제가 재판 어제 3개 갔다 오고 오늘도 아침에 점심 때 의정부 재판, 저 오후에는 그 중앙재판 갔다 오고 의뢰인들하고 상담하고 서면 봐주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아니 농지나 사러 다니지 무슨. 그런 거 생각하면요, 좀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농지법 과연 완화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